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추석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명절로 쉬고 있는 동안에 해외 증시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아시아 증시 역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이 또 10%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루에 3%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안타깝게도 내일은 말이죠. 헝다그룹은 채권 이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추석이 끝나자마자 홍콩의 헝다그룹이 디폴트 선언을 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 세계 증시가 추석 기간 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급락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명절 기간 중에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한국 증시는 내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FOMC 회의에 결과가 나온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매우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여러분 미국의 경제지표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8월달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3.9%나 증가를 하였고, 시장 예상치가 1%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경제지표 때문에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1.01%나 상승이 나왔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미국의 투자자들이 오늘이 FOMC 회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안 좋아서 저렇게 하락이 나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다르게 플러스 0.22%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상승이 나왔어도 다우와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은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최근에 핫한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1.12%나 상승이 나왔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0.40%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0.71%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서 어제 마이너스 0.3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넷플릭스의 라이벌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4.17% 급락이 나왔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저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3분기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는 구독자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넷플릭스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는 없습니다. 분명히 내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만들어지면서 그 섹터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올 초까지만 해도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 회사가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이 인기를 끌면서 저렇게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스튜디오 산타, CJ ENM은 오징어 게임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맡았다라고 나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영화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맡았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 관련주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아시아 증시와 미국 증시는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휴장이었고 화요일과 수요일이 개장이 되었고 이틀 동안 빠진 총 마이너스 퍼센트는 2.84%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틀 동안 휴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0.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대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똑같이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홍콩이라던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른 아시아권 증시는 모두 하락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만 저렇게 상승한 이유는 바로 중국 증시 자체에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2020년도부터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주식 투자 비율을 한도를 늘려줬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우와 나스닥이 오늘 2%대 급등이 나와줘야지 내일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90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내일 환율이 상당히 하락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발표되는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다시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코인 역시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추석 기간 내내 코인 시장도 이렇게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업비트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3.53%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업비트 관련주와 비트코인 관련주는 내일 박살이 나겠죠. 안타깝게도 금요일날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포함한 코인 관련주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추석 끝난 다음에는 급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석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5일 연속 상승이 나왔지만 여러분 코인도 주식도 무서운 게 뭐다? 5일 동안 상승했던 상승분이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하락 전환이 나오는 게 제일로 무섭죠.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대가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5,200만 원이며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시간의 단일가부터 이렇게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라던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위지트 이런 코인 관련주들은 내일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자, 명절 전에 유가 관련주를 사신 분들은 지금 큰일이 났죠. 왜냐하면 명절 내내 유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70불이 깨지려는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되었습니다. 현재는 71불인데 우리가 명절 전에 유가는 얼마였나요? 국제 유가는 73불에 육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유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 이렇게 유가 관련 소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자체가 소형주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 시작하자마자 하방 VI에 걸리면서 10% 이상 빠지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죠. 그나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30%라도 상승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한국석유라던가 혹은 흥구석유 같은 애들은 올랐던 상승분도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내일 또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죠. 물론 미국 증시가 개장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 상당히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FOMC 회의의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국제유가가 또 하락이 나온다면 유가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시길 바라요. 자, 지난주 토요일 영상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기 전에 공매도를 무려 하루에 700억 원 이상을 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정말 주식하기가 너무너무나 쉽죠. 본인들이 주식을 사서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치고 본인들이 팔면은 꽁 먹고 알 먹고 이중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 투자자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틀 동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해드렸네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시장의 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총 합쳐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금액은 1조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까지밖에 공매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1%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1%가 아니라 0.01%였고 1조 원가량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조 원이 아니라 3천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도 같이 먹었으면은 절대로 이만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가 지네들만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빠져도 얘네는 지가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이고 또 주식이 올라가면은 지네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고 이런 구조인데 내일은 기관에 보유해서 물량마저 나와버리면은 얘네는 정말 무적이잖아요. 얘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공매도로 수익을 무조건 보고 아니면은 얘네는 선물이라던가 옵션으로도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공매도 완전 재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가 되지만 이제는 중소형주부터서 모든 종목이 공매도가 가능한 시기가 곧 찾아옵니다. 자, 금융당국위원회에서는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중소형주도 공매도를 곧 재개할 예정이다. 왜냐하면은 나스닥과 다우를 비교해도 한국의 코스피는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재개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했는데 공매도 재개하기 전에는 아예 이렇게 한 달 내내 팔지 않았느냐. 금융당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매도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하면은 외국인 참여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을 한 10조 원가량 공매도를 칠 수 있게 공매도 비율을 늘려준다라면은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은 절대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친 다음에 내리면은 상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쫄려서 공매도를 많이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 대주거래 공매도를 직접 해보고 진짜 느낀 게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이렇게 공매도 상환기간을 60일을 주고 누가 공매도를 쳤는지 확실하게 공시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공매도 포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매도를 조회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주식의 85% 이상이 모건 스탠이 혼자서 공매도를 친 걸로 나옵니다. 그거는 알고 보니까 모건 스탠이 창구를 빌려서 기관과 외국인이 전부 다 공매도를 친 건데 지금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 조회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물론 금융위에서는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풀지 않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안 되고 있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일 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의 CEO와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미국과 한국이 백신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글로벌 생명 기업인 사이티바에 한국이 621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으며 이번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백신 관련 MOU 체결을 4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이 아이진과 큐라이티스, ST팜, 진원생명과학 등 여러 가지 기업이 참여했다고 나왔죠. 자, 3일 전 영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가 진원생명과학 등을 비롯한 백신 관련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3.3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충주에 백신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온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K글로벌 백신 전략회의를 했다 하면서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내일 만약에 한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하고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제약과 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 급등이 나온 종목들 대부분이 전부 다 제약과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텍 스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5.99%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은 당연히 갭 상승으로 출발하겠죠.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도 악재 뉴스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보셔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험 비교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보험 상품 소개를 할 경우에는 금소법에 위반이 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서비스를 개편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시간 내에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거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에 사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의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을 했던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운명의 날이죠.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신용평가 등급인 S&P에서는 헝다그룹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전혀 못 받아서 결국에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 혼자 망하는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고 계열사도 포함해서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헝다그룹의 호재 뉴스는 이거 하나입니다. 헝다그룹이 일단은 425억 원의 채권 만기 도태 이자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라고 보면 되는데, 당장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일 당장 1,409억 원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42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당장 지급해야 될 이자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돌렸어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으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하락했던 하락분이 모두 다 회복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유럽 증시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추석 전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독일 지수도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으며, 프랑스라던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던 하락분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의 하락분을 내일 반영받아야죠. 한 번도 반영을 안 받고 내일 갑자기 상승이 나온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오르지 않고 하락을 했으면 모를까. 글로벌 증시는 금요일날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날 한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글로벌 증시가 하락분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금요일날 빠졌던 하락분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월요일날 빠졌던 하락분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서 내일 한국 증시 제발 상승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조상신이시여, 추석 때 제사도 지냈는데 내일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빌어도 오늘 FOMC 결과가 잘 나오면 모를까, 솔직히 내일 한국 증시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헝다그룹의 이자 대금 납입일을 잘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 한국 증시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헝다그룹에서 이자를 납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헝다그룹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자를 못 낸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헝다그룹 이슈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헝다그룹이 설사 파산을 한다고 해도 한국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거나 사이드카가 걸리거나 그 정도 위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글로벌 증시도 포함해서.
자, 두 번째, 오늘 열리는 FOMC 회의의 결과를 잘 지켜보죠. 오늘은 FOMC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던가 혹은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면은 전 세계 증시가 또 하락을 하겠죠.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테이퍼링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나오거나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발생한다라면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FOMC 회의 결과를 꼭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오창배님, 유혜경님, 코코님, 파초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파초님은 3만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